자, 이번 주는 이제 뭐 온통 헌법재판소가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까 여기 이제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뭐 댓글들도 헌법재판소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고 있다, 날밤 까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국민들이 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이제 어제 최재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해서 내일 선고를 하겠다, 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2-5다. 그리고 윤 대통령 사건 번호는 8, 한덕수 총리는 9. 그러면서 파면 선고가 무르익고 있다. 그러니까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종결됐지만 사건 번호는 후순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9번이고 지금 윤 대통령이 8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먼저 결론 날 것이다. 이런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박지원 의원은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재가 이제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14일 금요일 날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좀 못 믿었던지 14일까지 선고 안 하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 찬반으로 완전히 찬반으로 뒤집어질 거다. 그러면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헌재밖에 없다. 자, 이게 선고일을 둘러싸고 뭐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 정치권도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장 기자? 아니, 명운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정에 따라서 소위 이제 뭐 민주진보 상식을 헌법 세력과 또 반헌법 세력 양측의 입장 차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권이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어제 그제 오늘 아침도 지금 이 순간도 밭글 형태로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지 예전에 그걸 이제 찌라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밭글 형태로 막 이렇게 아주 짧은 뭐 한 줄짜리, 두세 줄짜리, 뭐 경우에 따라서 긴 글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초반에는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죠. 11일설에서 14일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는 17일, 그 다음에 18일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1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 18일부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가 돌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일 아니면 17일이 가장 유력하다. 더 늦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매일 평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평결까지도 다 써놨다. 평결문도. 그런데 다만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것은 뇌피셜에 기반한 그냥 썰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함께 평의하는 그 장소에 도감청 장치까지 설치해 놓고, 그리고 워낙 원로법조인들이 뭐 이러저러한 다 오죽하면 정영식 재판관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혼주인데 내가 불참해 버릴까 이런 것까지 고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제 로비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위중한 헌법재판 결과를 내겠다, 이런 판단인데, 지금 그 가장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경찰과 소방이 가장 정확하다. 예, 경찰과 소방은 당일에 사실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고,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주유소도 휴업하라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도 휴교령 내렸고,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가 그 단독 보도를 10시 59분에 그러니까 9시 37분에 쓰고 10시 59분에 업데이트 기사를 냈는데, 경찰이 14일 가용 가능한 경력을 다 파악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소방도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4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찰 일선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는 기동대 총 210개 중대가 배치 준비 중이다. 14일에 이제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4일 가능성이 높다. 14일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지금 14일 가능성이 매우 전 낮다고 봅니다. 낮다. 아니, 낮다고 보고요. 왜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14일이 이제 희망사항이죠. 빨리 할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보다 이제 선거보다 가장 먼저는 3월 26일이죠. 그보다 좀 빨리 한참 남았잖아요. 3월 26일이니까요. 뭐 한참 남았죠. 그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빨리 끝내기 확실하죠. 뭐 더 늦춰졌다가는 이게 선거가 만약에 이제 헌재가 변론을 제기한다고 하면요. 이게 뭐 일주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두 달 늘어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변론을 제기할 수 있는 요인은 현재로는 없잖아요. 마흔여억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변론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예.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민주당한테 회유하다 등등. 근데 나왔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로키로 간다고 해서 변론 재개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윤석열 하겠다는 입장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측에서도 변론 재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그랬고요. 네. 오늘 아까 기사를 보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도 변론 재개 한참 얘기하시다가 지금 변론 재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데. 그렇죠. 변론 재개 뭐 가능성은 있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헌재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고 또 지금 얘기 나온 게 각하나 기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핵심적인 거는 공수처의 수사권이죠.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사유가 뭐냐면 공수처가 없는 직권 남용을 통해서 자기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가지고 와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그러니까 원인 무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약 공수처가 했던 모든 수사 기록, 조서, 신문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헌재가 쭉 심판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인 무효에 따라서 후속 행위인 전부 다 이제 조서라든가 신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한 헌재가 과연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 좀 저랑 좀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평일을 매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평결은 아예 뭐 엄두도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죠. 평결 가닥을 잡지는 못했다. 그렇죠. 가닥 아예 못 잡은 거죠. 너무 취재를 혹시 어디서 했습니까? 취재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헌재 주변에서 저도 했는데 아니 접근이 안 된다고 좀. 네, 저는 헌재 취재는 안 돼요. 네. 맞아요. 그 다이렉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카더라, 뭐 법조 기자, 출입 기자 그러니까 등등인데 다들 피셜이에요. 그런 거는 등등인 건데 어쨌든 평결에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내일 모레 이건 어림도 없다 그래 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히 뭐 오해 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제가 저희 이준우 대변인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것 그것이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 주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그 심대한 사안이라면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요청 안 하십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변론 재개 요청 안 하세요? 각각 가능성이 더 크니까 안 하는 거죠. 각하 가능성 때문에 그럼요.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도 각하가 더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아니 김준욱 대변인,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변론 재개를 윤 대통령께서 원치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이준호 대변인은 각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각하라는 것은 동의하세요? 아니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어떤 사안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사건이 접수가 되면 먼저 이 사건으로서 검토해야 되는 어떤 이 심판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각하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단 심판이 진행되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것밖에 안 남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각하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과 평의가 이렇게까지 진행됐다라는 것은 각하의 가능성은 1도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공수처 수사권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료 가져온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증거 채택된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관계자가 언론에 그 브리핑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를 만약에 따져보고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청구라든지 아니면 권한쟁의라든지 다른 헌법 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제출을
해보시면 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발동하는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 위헌성이 있었는지, 그 중대성이 있었는지, 또 그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것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정치인 체포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외에 과연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은 우리 이준우 대변인 이야기한 이른바 카카설 이것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안 1차 그 투표 때 왜 192석으로 모자랐는데 뭐 투표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충분히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 192석. 예, 투표 불성립이냐 네, 아니어서 네. 다시 탄핵 표결을 네, 했잖아요. 네,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런 1차 탄핵 표결과 네. 2차 탄핵 표결이 어찌됐든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상태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2차 표결의 탄핵 소추안을 배경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상황을 냉철하고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이유는요.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도 아니고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겁니다. 네네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리면서 구속기간에 있는 문제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과연 공수처가 수사했던 것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느냐?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했던 건 뭐냐면 검찰의 조사상으로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 조서상에 내가 날인을 했다. 이미 그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지적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는 별개로 저는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 상태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성을 지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한 계엄 선포는 분명히 헌법상에 나와 있는 권한이지만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즉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느냐. 이거를 따지고 그것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소추위원 측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고 그 뒤에 있었던 후속 조치들로 인해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헌 문란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통령 탄핵이 각하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논리상 어폐가 있죠. 자, 이 세 분한테 우리 이준희 대변인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아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네네. 그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혐의가 차지했던 게 한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안이 넘어가고 나서 내란죄 빼버렸죠. 일단 껍데기만 남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냥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 문제 때문에 지금 구속 취소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그대로 만약 형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이게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게 상급심에서 기각되거나 또는 나중에 수십 년 흘러서 재심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져버렸고 형사재판에서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도대체 헌재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죄 혐의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란죄 혐의가 헌재일 수도 없고 형사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저는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네. 궁금해할 내용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이제 헌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고민할까 이런 건데 이제 이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이제 국민을 배반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법률 위반하고 헌법 위반을 하더라도 그 중대성 여부를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 이후에 오히려 여론조사 지표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졌다는 걸 냈다고 했거든요. 그런 게 영향을 줄까요, 장 기자님? 포함해서. 아니 근데 그거는 별건이죠.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에 이제 주요하게 다퉜던 탄핵의 쟁점이 있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에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래서 그 내란죄와 관련해서 실제로 4가지 쟁점을 다투는데 첫 번째 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 문제예요. 이게 진짜 국무회의였냐 아니면 간담회였냐 한덕수 총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포고령의 이제 정치행위 금지에서 국회와 뭐 그 지방정부까지 지목을 했는데 이 문제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하고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포와 관련된 거 정치인 체포 문제 그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것이고 이건과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전혀 별개의 트랙인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지난번에 지규현 판사가 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도 유무죄를 다툰 게 아닙니다.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의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다투는 게 아니라 구속기간이 도과했으므로 구속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찰이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다퉈라.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수사권과 관련해서 자 윤 측에서 계속 다퉜어요. 첫 번째 저 서부지법에서 2번이나 다퉜고 모두 다 합법적이라는 결론을 받았고 또 안 돼서 중앙지법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중앙지법에서도 똑같이 그렇죠.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판결에 전혀 영향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고 이 공수처 수사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공수처 폐지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가 지나친 주장인 것이고 각하는요. 이 재판의 형식적 요건이 미비했을 때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 이런 게 각하예요. 절차상 하자.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 할 수 없다라는 게 각하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평의까지 끝난 건데 이거를 각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주장은 너무나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평일에서 각하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평의를 거쳐서 이거는 각하와 인용과 기각 이 3개 중에서 평의 결과 각하로 가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잠깐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게 시간 끌 일이냐? 빨리 좀 인용해라. 일 좀 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탄핵 기각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운영 되겠나? 신속 판결 원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보채는 건 이유가 있다. 이재명 재판이 코앞이니. 자, 헌법 위반의 핵심이지만 당연히 탄핵 심판 절차도 중요하다. 그래서 헌재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됐었고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덕수 총리 변론 종결 먼저 했는데 왜 먼저 선고 안 하느냐? 정치적 고려하면 안 된다. 최재해도 순서대로 했는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 소리를 듣는 거다. 그 외에 역사의 길이 남게 하는 만큼 모든 쟁점에 대해 명확하고 준엄한 선고 기대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신조부 대변인. 그러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각하가 되려고 한다면 차라리 한덕수 총리 탄핵안에 대해서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 의결에 대한 표수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측에 지금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근데 국회 측에서는 탄핵 요건인 3분의 2 의석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넘겼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조금 더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주장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자, 이제 헌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총공세를 펴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탄핵 촉구 농성 본거지를 이제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겼죠. 경복궁역 인근에 천막을 쳤고요. 또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무대를 세웠고 상임위별로 이제 순번까지 정해가지고 이제 농성을 합니다. 또 의원 3명을 삭발까지 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제 여러 종교단체나 이렇게 해서 강성 집회에 참여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제 맞불을 자제하고 각자 뭐 개인적인 의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당 입장에서는 좀 호흡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뭐 윤상현, 장동혁, 박대출, 강승규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만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국힘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저희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도부가 직접 집회에 대해서 뭐 참여를 독려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한 모드로 가는 거죠? 자생적으로 너무 많은 시위하시는 분들이 광장에 나오니까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도부가 당 차원에서 만약에 모여라면 그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땅 밖으로 벗어나 버릴 것 같은데 많은 네. 사람들이 와서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자기 SNS에 직접 지령까지 내렸습니다. 다 모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뭐 지령이란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모여라라고 뭐 얘기를 했죠. 공고까지 내고 공지까지 했는데 안국역이 어떻게 됐죠? 10만 명 이상 하고 신고를 했는데 5,500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5% 조금 넘는 수준인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도 모이지가 않는다. 즉 민주당에 있는 진영에서조차도 당원들조차도 별로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굳이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집회 독려해달라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차원입니다. 좀 그 국민의힘은 좀 솔직해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과 개인 의원들의 활동은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아닌 척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시지만 이게 발연기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강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번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거 반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일부 뭐 한동훈계를 제외하고 사실상 한동훈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한동훈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예. 예. 김상욱 의원은 뭐 죽겠다고까지 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마치 이 지도부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의원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못되게 방탄하고 몸으로 막고 또 알아서 가가지고 그 헌재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 저희 그 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 지금 뭐 1인 시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대통령 아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공수처 없애겠다고 법안 내시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 투트랙 전략인 것처럼 앞으로는 개별 의원들의 행동인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당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조부 대변인. 네. 국민의힘이 솔직하지 못하다. 저는 뭐 그런 차원까지는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도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자중자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젠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삭발을 하고 또 일부는 민주당 인사가 단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가 조국 사태 당시에 삭발하고 단식했을 때요. 민주당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조롱됐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와서는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한다.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하다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삭발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 독단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지도부에 아무런 그 결정도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집회 현장에 나가서 발언하고 그런 것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별적인 행보죠. 그것까지도 마치 지도부가 뒤에서 무언가 조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지금은 양당 다 자중자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치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국회라고 하는 공론장이 존재하잖아요. 그 공론장 안에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민들께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국회의원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문화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국민들을 더 안정시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다음에 혹시 모를 그런 불상사를 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도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길거리 정치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양쪽 다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21세기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나부터 반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당신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제 비웃으면서 지금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소리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위증한 거죠. 그리고 12월 3일 날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실제 선포했고 포고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밤 11시에. 거기에 보면 정말 노상원의 수첩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내란이 벌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감싸고 온존시켜서 같이 가서 민주공화국의 질서와 상식과 법치, 헌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된 정상정당이라면 이 내란 세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집회 가시는 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이런 댓글도 주셨어요. 자, 평일 밤에 광화문 앞에서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